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올림픽부터 가죠. 네, 원탑 원팀. 어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를 냈죠. 냈습니다. 네, 강호 터키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세계 랭킹에서 한국은 13위, 또 터키는 4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나라가 열세라는 평가였거든요. 1세트는 내줬었는데 이후에 3대2 멋진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1승만 더 거두면 1976년 몬트리올 동메달 이후 45년 만에 메달을 따게 됩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28점을 몰아친 원탑 해결사 김연경을 비롯해 네. 양효진, 박정아 선수 등이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팀워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원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잘했어요. 네. 또 한일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야구는 안타깝게 패했는데요. 네. 8회까지 2대2 동점을 유지하면서 잘 해왔는데 8회말 2루타를 내주며 2대5로 졌습니다. 일본은 먼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요. 우리 팀은 오늘 저녁 7시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을 치러 다시 한번 결승 진출에 도전하게 됩니다. 한국 여자 대표 골프팀은 어제 열린 첫날 1라운드에서 상위권에 다 안착하면서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배구가 오전에 있었잖아요. 예. 김준일 대표. 너무들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일을 못했어요. 물론 저도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어제 외신들은요, 김연경 선수를 10억 분의 1이다. One in a million. 뭐 이렇게 배구 연맹도 그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빌리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 이너 밀리언은 100만 분의 1. 근데 이거가 관용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람인데 네. 이거를 빌리언 10억 분의 1이라고 하면 진짜 전 세계 독보적인 한 명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 원이너 밀리언보다 넘어선다.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 배구협회가 진짜 극찬을 한 거고 네. 어제 이게 얼마나 한국의 열세였냐를 보면은 해외에 이제 스포츠 배당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이 1.07역 아니야. 그러니까 터키가 1.07이었고요. 배당률이 한국이 8에서 10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달러를 터키에 걸면은 1달러 7센트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 1달러를 걸면은 8달러에서 10달러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낮았다. 적다. 적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거신 분들은 한 10배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전력이 열세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뭐 외신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브라질의 매체 배구 전문 매체 투두 볼레이는 김연경의 활약을 보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다. 뭐 이런 극찬을 했어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하고 지금 붙거든요. 네. 근데 브라질하고 예선전에서 우리가 3대 0대 3으로 졌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기세가 많이 올라왔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스포츠는. 평소의 실력, 객관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팀 분위기, 기세 이게 중요해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을 이기면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로 45년 만에 메달을 획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야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야구는 통안의 8회, 이게 약속의 8회였거든요. 옛날에 이승엽 선수 홈런 치고 이랬는데 8회에 2대 2였다가 3점 내주고 2대 5로 졌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붙어야 됩니다. 네. 미국한테 이기면은 또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네.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라서 매우 어려워졌다. 미국한테 이기면은 또 한일전이에요. 그렇게 되죠. 예. 이번에 방식이. 조태인 기자. 네. 저는 어제 배구 경기 보면서 진념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서 경기들을 뭐 일본이나 도미니카 공화국, 어제 터키 경기까지 계속 2대3, 3대2의 세트 접전 끝에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팀이 이제 한 점 승부로 이기게 된 건데 거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건 승리에 대한 집념과 네. 또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어제 그런 맞아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경기도 여러분 즐기시고요. 두 번째로 가죠. 네, 두 번째 살펴볼 뉴스는 명락대전 2라운드. 무능한 전 총리 대 음주운전한 지사님. 어제 민주당 대선 본경선 2차 토론회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대선 본경선 2차 토론회 네거티브 공방이 예상대로 매우 치열했었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음주운전 논란이 집중 공세 대상이 됐습니다. 김두관, 정세균 후보를 비롯해 이낙연 후보까지 음주운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벌을 줘야 된다.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끄집어내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또 반면에 이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무능론이 부각됐어요.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 이 전 대표가 180석 압도적인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했냐. 또 집값 폭등했을 때 당시 총리였던 만큼 부동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토론의 주요 내용들 한번 듣고 갈까요?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묵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당정청 간의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난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또 제가 공직자가 된 후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120조 세금을 막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게 겁을 내고 계십니다.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쟁점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문제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런 그 벌을 주어서 근절해야 된다.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전국 꼴찌를 했습니다. 그건 기억하고 계시죠? 임대주택이 많아진 현상 이런 거 아까 답변해서 그런 문제는 관계부처가 올린 의견이고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깊은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짤막짤막하게 들었는데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 검증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4명의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후보자 검증단 예, 후보자 4명이 검증. 찬성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만 그러면은 반대쪽 입장인 거예요? 반대쪽 입장인 거죠. 사실상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경력이 1회냐 2회냐 이거를 지금 검증하겠다라는 건데 어저께 재밌었던 게 TV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범죄 경력 회부서를 네. 그 정세균, 이낙연 후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TV에서 포착이 됐어요. 직전에. 예, 직전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여주려는 이제 차원인데 이게 지금 검증단 설치를 놓고 앞으로도 좀 많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당에서는 좀 선을 그은 상황인데 후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은 네,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내상 너무 후보들끼리 싸우면 또 내상이 심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당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싸웠던 그 치열했던 때를 상기해라.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조태인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어제 토론에 네거티브 공방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근데 토론보다는 장외전에서도 또 이제 사진 갖고 논란이 있었어요. 사진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제시를 한 건데 그 이 전 대표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랑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낙연, 최성해 두 사람이 찍은 그 네네네. 사진. 이게 최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표착장이 위조됐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죠? 이낙연 대표는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은 찍었다. 거다. 예,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김부선 씨를 또 끌어들였어요. 예, 음주운전이 재범이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부선 씨를 끌어들이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좀 지저분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용진 후보 인터뷰가 2부에 준비돼 있거든요.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뭐 몇 가지들 좀 짚어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젠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예비 후보네요. 최재형 예비 후보는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예. 선언을 했는데 뭐 사실 이게 얘기를 하면서 좀 답변을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 부족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 그거와 별개로 또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어떤 사진 말씀이시죠? 애국가를 사절까지 온 가족이 부른다라고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애국가 재창하는 모습이 가족 모임 시작하기 전에 예. 온 가족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한다는 그 사진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SNS나 이런 데서는 찬반 논란이 극심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는 집안이면 정말 싫다. 내가 거기 속해 있으면 그걸 왜 불러야 되냐 집에서 뭐 이런 사람부터 애국심이 보여서 좋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굉장히 오히려 그게 더 시끄러웠습니다. 찬반 논란이. 네. 그러니까 장외에서는 오히려 그 가족 모임 애국가가 더 화제였어요. 굉장히 화제였어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현 예비 후보는 바로 만납니다. 인터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도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예. 덧붙일 말씀 있어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 보면서 이제 좀 사실 제가 공부가 부족했다, 좀 아직 내용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겸손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너무 준비가 안 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영표 전 국가대표가 국가대표는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지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자리도 사실 국민의 삶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지 대통령이 경험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질문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요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질의응답 여러 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에 대한 나중에 훗말들이 많았는데 본인한테 직접 질문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이어가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